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나아지고 있나? 아니면 더 지치고 있나? 젊을 땐 사람을 많이 만나도 별일 없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함께 있는 사람 하나가 내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어떤 경우엔 같이 무너지는 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상담에서 만난 72세 어르신은 오랜 친구와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가 몇 달 만에 퇴직금의 절반을 잃고 관계마저 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같이 해보자, 믿고 맡겨봐라는 말로 설득했고, 처음엔 의리가 있어 보여 든든했지만 결국 책임은 온전히 혼자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습니다. 젊을 땐 바보였던 친구도 웃고 넘겼는데 이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망해요. 또 다른 68세 여성은 매일같이 불평과 험담만 하는 지인을 미안해서 계속 만났다가 자신도 우울증 초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말 듣고 나면 하루 종일 기운이 쭉 빠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처럼 말하고 있더라고요. 이처럼 노년에 만나는 사람은 대화 하나, 행동 하나만으로도 우리 정신 건강과 삶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한 사회심리 연구에서는 노후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경제력이나 건강보다 관계의 질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곧 나의 미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의 유형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형들 겉으론 평범해 보여도 곁에 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걸 알고 경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관계 분석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친구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나를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 유형의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기분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내 에너지가 고갈되고 경제적 결정이 흔들리고 심지어 건강까지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내가 무너지는데도 계속 참게 만드는 사람, 처음엔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나중엔 부담이 되는 사람, 그리고 같이 있으면 나도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는 사람은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 같이 무너지는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나이가 들수록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5가지 유형 중 첫 번째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곤한 문제 유발형입니다. 이 유형은 항상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문제로 번집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자식 문제로 하소연을 하다가 결국 도움을 요구하거나 사사건건 다툼이나 갈등을 끌어들입니다. 겉으론 미안해, 내가 널 믿어서 그래라고 말하지만 그 말 끝엔 언제나 상대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부탁이 붙습니다. 이들은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문제를 공유하고 떠넘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에너지 흡수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정작 자신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자주 어울리게 되면 처음엔 도와주다 지치고 나중엔 내 문제까지 꼬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70대 중반의 한 남성은 고향 친구의 빚 보증을 2번 서줬다가 자신의 연금 일부가 압류되는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번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결국 그 감정에 끌려 또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힘들었던 건 맞지만 그걸 내가 떠안고 나서부터는 내 인생이 더 힘들어졌어요.
이 유형의 핵심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끝까지 만든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듣는 건 이해심이지만 계속 끌려가는 건 관계 중독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늘 문제가 끊이지 않고 그 문제를 은근히 나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반드시 거리 두셔야 합니다. 함께 한다고 해서 모든 고통을 함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건 나를 지키는 관계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말 많은 소비형입니다. 이 유형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활발하고 어디서든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말이 많고 농담도 잘하고 사교적이기 때문에 처음엔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재미있다, 활력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말들이 모두 타인의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의 단점, 실수, 비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소비하고 사람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신은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고 또 그 감정을 부추깁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 사이에서 내 말이 맞지? 그 사람 요즘 이상하지 않아? 이런 말로 분위기를 휘두르는 사람은 실제로 집단 내 불신을 만드는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유형의 위험성은 처음엔 재미로 시작되지만 곧 불신과 분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한 69세 여성은 동호회에서 항상 유쾌하고 분위기 메이커였던 지인을 몇 달 뒤부터 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그대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돌고 있었다는 것. 나는 그냥 편해서 털어놓았는데 그걸 전부 자기 이야기처럼 풀고 다녔더라고요. 그 순간 사람이 무서워졌어요. 말 많은 소비형은 절대 혼자 책임지지 않습니다. 항상 타인의 말, 감정, 이야기 위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 우위를 확인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은 많지만 책임이 없고 관계는 넓지만 신뢰가 얕은 사람. 이 유형은 결국 내 정보, 내 감정, 내 인간관계를 소비해버리는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입보다 귀가 많은 사람을 곁에 두세요. 이건 관계를 오래가게 만드는 기본 원칙입니다. 앞선 두 유형에 이어 세 번째 유형은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하게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유형을 착한 사람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세 번째, 감정 빚지게 하는 희생형입니다. 이 유형은 겉으로 보면 언제나 남을 먼저 챙기고 도와주고 희생하려는 사람입니다. 밥도 사고 일도 대신 해주고 가끔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괜찮아, 난 너 편이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정말 고마운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오는 미묘한 심리적 빚입니다. 이들은 대놓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때 너 그렇게 도와줬잖아. 그 일 너만을 위해 한 거였어. 그런데도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언뜻 보면 정당해 보이지만 그 말 속에는 늘 조건 없는 마음처럼 포장된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내가 뭔가를 받았다는 죄책감이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수동적 조종자라고 부릅니다. 직접 강요하지 않지만 도움을 준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고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절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71세 남성 어 씨는 30년 친구가 늘 본인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경제적 조언, 자녀 교육, 인간관계까지 깊숙이 개입해 결국 자신이 의사결정 하나도 스스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고맙기만 했는데 나중엔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 삶인데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살고 있었어요. 이 유형이 위험한 이유는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주위에서는 그분처럼 좋은 사람이 어딨어 라는 말을 듣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은
늘 심리적 압박과 긴장 속에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정리하면 진짜 배려는 나를 가볍게 만들지만 이런 희생형의 도움은 나를 무겁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라고 말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 나 때문이라는 죄책감으로 돌아올 때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내 불편함이 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조종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불만 중독형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불만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90%가 불평과 비난이고 누구든 뭐든 간에 단점을 먼저 보고 말합니다. 노인정도 엉망이야. 자식들은 다 자기밖에 몰라.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썩었어. 늘 세상 탓, 가족 탓, 주변 탓만 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세상에 대한 신뢰를 잃고 사람 보는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절대 자기 삶은 바꾸지 않습니다. 불만은 많지만 해결책에는 관심이 없고 변화는 거부합니다. 자신이 바뀌기보다는 타인을 공격하거나 현실을 부정하면서 감정을 풀려는 성향입니다. 한 어르신은 늘 동네 모임에서 험담하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던 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결국 자신도 말끝마다 비판을 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 관계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얘기 듣다 보면 나도 괜히 세상이 싫어지고 내 자식까지 괜히 못마땅해지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유형을 감정적 전염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의 감정 상태는 듣는 사람에게 전이되고 결국 같이 우울하고 냉소적인 성향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만을 말하는 사람보다 불만을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인생까지 회색빛으로 물들 수 있습니다. 어두운 사람 곁에 있으면 아무리 밝은 사람도 그림자가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기 연민형 피해자입니다. 이 유형은 항상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젊을 땐 고생만 했고 지금은 대접 못 받고 앞으로도 나아질 게 없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 말에 처음엔 안쓰럽고 공감이 가지만 문제는 그 사람의 그늘에 내 감정까지 끌려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힘든 게 아닙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빚졌다고 믿는 피해자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늘 뭔가 부족했고 지금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들은 결국 듣는 사람에게 넌 나를 채워줘야 해라는 무언의 요구가 됩니다. 한 어르신은 자기보다 더 힘들었던 지인을 오랫동안 위로해줬지만 결국엔 넌 날 몰라줘. 너도 나를 외면하네라는 말을 듣고 크게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유형의 핵심은 스스로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으면서 세상만 탓하고 주변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이런 자기 연민형 사람과 가까이 지낼 경우 오히려 상대가 죄책감과 무기력을 겪는다고 경고합니다. 정서적 소모가 크고 자기 자신마저 희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누군가가 늘 자신을 불쌍하게 말하고 그 말 속에 은근히 당신이 채워줘야 한다는 요구가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선을 긋고 거리 두셔야 합니다. 타인의 삶은 도와줄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보신 어르신들께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꼭 드려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유형 중 나와 조금이라도 닮은 점이 있었다고 느끼셨나요? 문제를 자주 이야기하거나 남의 말이 중심이 되는 대화, 희생하면서 상대에게 감정에 부담을 준 적, 불만을 계속 말하거나 나는 원래 불행했어라는 말을 입에 담은 적, 사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한 시점에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삶에 지치고 외롭고 기대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관계를 점검하면서 꼭 함께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에너지를 주는 사람일까? 나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을까? 아니면 무게가 되고 있을까? 이제부터는 내가 관계 안에서 더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고쳐야 할 세 가지 습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말부터 꺼내는 습관을 멈추세요. 사람과의 대화에서 요즘 별일 없지? 라는 질문에 무의식적으로 아휴, 별일이 뭐가 있어? 몸도 아프고 세상도 답답하지. 이런 말부터 꺼낸다면 이미 상대는 감정적으로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정보의 교환이 아니라 감정의 교류입니다. 내 말이 내 기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훈련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단 한 문장만이라도 나는 오늘 이게 좋았다, 고마운 사람이 있다, 괜찮았다. 이런 긍정 문장을 입에 올려보세요. 처음엔 억지라도 습관이 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말을 바꾸면 주변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내가 준 것을 오래 기억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그때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얼마나 마음 썼는지 알아? 이런 말은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는 감정의 족쇄입니다. 진짜 주는 사람은 준 뒤에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줬다는 생각은 결국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영역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하루 5분 스스로를 위해 질문해 보세요. 내가 도운 건 정말 상대를 위한 거였을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였을까? 그 물음 하나가 관계를 부드럽게 바꾸고 내 마음도 더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관계에서 받으려는 마음보다 비우는 마음을 키우세요. 노년기의 고독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기대가 크고 만족이 적어서 생깁니다. 왜 아무도 나한테 전화 안 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알아서 챙겨야지. 이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내 감정은 늘 부족하고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선을 바꾸면 삶도 관계도 한결 편해집니다. 연락이 없으면 바쁜 거겠지. 내가 먼저 안부 한번 건네볼까? 이런 태도는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힘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노년기의 관계 만족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기대보다 수용이 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받으려는 마음을 비우면 관계는 훨씬 가볍고 길어집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무너지고 사람으로 인해 다시 일어섭니다. 젊을 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알아서 거르고 다시 시작하면 되지 싶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기운, 그 사람과의 대화 하나가 내 하루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누구를 조심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내 곁에 있어야 하고 누가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와 상처가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나를 위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나서 자꾸 스스로를 작게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도움을 줬지만 그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고마움조차 표현하지 않을 때 마음속에 서운함이 자리 잡진 않으셨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그 누군가에게 비슷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관계는 언제나 쌍방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통해 상처를 받는 만큼 상대도 나를 통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곧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말해준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나 자신이 그 말을 증명해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노년은 관계를 정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걸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을 지키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가장 덜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덜어야 나머지 삶이 더 가벼워집니다. 무조건 많은 친구를 둬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편안한 관계면 충분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내가 약할 때도 부담 없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나 자신부터 조용히 다듬는 사람.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누가 문제인가만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까지 함께 생각해 보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관계는 선택이고 그 선택이 곧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좋은 사람 곁에 머물 수 있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로 내가 멀리한 사람, 내가 고치고 싶은 습관, 혹은 오늘 느끼신 점을 남겨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도 조용한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여러분의 관계, 삶, 감정을 함께 정리하고 응원해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그 응원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람, 마음,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어르신들의 삶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